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양상입니다. 채널A 수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리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나아가서는 울산 월성 수사까지 착착 수사를 진행하면서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턱밑까지 추격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영걸 대표님과 이 문제 심도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죠. 예. 이 최 의원이 오늘 법원에 판결 결과가 나왔죠. 네. 28일인데. 네. 그러니까 조국 아들한테 네네. 그 자기 법무법이 네. 거기에서 인턴을 한 네네. 그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가는데 그렇죠. 활용한 거죠. 네네. 그게 지금 판결이 내려진 건가요? 그렇죠. 아들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내린 건데 그동안에 최강욱 의원은 나는 떳떳했다 뭐 이랬거든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와서 일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 판사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그랬습니다. 네, 그게 판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났거든요. 네. 그 판사가 한 게 9개월 동안 16시간을 인턴했다는데 그러니까. 매주 2회씩 따져보니까 한 번 인턴하는 1회당 평균 12분이다. 네. 인턴을 12분 하는 인턴이 어딨냐.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자마자 커피 한 잔 먹어도 30분은 되겠다. 예, 이거 사기다. 그래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때린 거죠. 사실은 이거 법정 구속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허위 서류로 해서 그 남 대학 가는 거를 방해했잖아요. 예, 근데 아주 재질이 그렇죠. 나쁘죠. 그래서 열린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하면 갇힌민주당 대표가 될 뻔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에 상당히 판사가 요새 판사들이 살아있는 판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강욱이가 나오면서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 사기치겠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줬어요. 전에 조국이가 판결받고 뭐 좀 그만두면서 하던 얘기하고 비슷하네. 장관 그만두면서 하던 얘기일까요? 검찰 개혁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 최강욱이도 하고 있어요. 최강욱이가 요새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건이 지금 동시에 동시다발이네요. 최강욱이가 그동안에 뭐 큰소리 청와대 백 믿고 큰소리 빵빵 쳤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우리 같이 검찰개혁 하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무슨 이렇게 선출되니까 축하한다고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으니까 뭐 격려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최강욱이는 그동안도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 거짓말 대장이죠.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네. 그것도 그 당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야간하고 주말에 와서 뭐 일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벽 2시에 와서 12분 하고 가면 누가 알겠어요? 조국이가 또 이거는 최강욱이가 발급해 준 거고 조국도 하나 또 거기서 가짜로 해갖고 그 시간을 늘려가지고 또 하나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또 가짜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사기꾼들이 품앗이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전혀 없고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는데 저 최강욱이가 지금 또 하나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가 또 딴 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큰 겁니다, 이거. 검은 유착 사건. 네. 원래 이걸 최강욱이가 가장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기소를 당했네요. 구속은 청구는 안 하고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죠. 거짓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뭐 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채널A 사건. 추미애는 이걸 검은 유착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윤석열 총장이 거기다 압박을 가하고 감찰도 거부했다 해갖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에 올린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온갖 주접을 다 떨었죠. 그게 이제 네.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그냥 저 귀향을 가도 몇 번 갔고 그 정진웅 검사한테 그 멧돼지한테 기습당해가지고 넘어져서 잘못하면 깔려 죽을 뻔, 압사할 뻔했어요. 화물차한테 깔리는 승용차 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이 수사 결과로 네. 그 밑에 있는 수사팀들 변필건 부장까지 네. 형사부에 네. 이건 무혐의다 이고 100페이지가 넘는 네. 무슨 보고서를 올렸는데 아직도 깔고 뭉개고 있다. 이성윤이가 네. 깔아 뭉개고 있죠. 자칫하면은 추미애 때부터 있던 모든 게 다 다시 시작돼야 되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핍박했는지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그 얘기한 게 허위사실 최강욱이- 유포라는 그렇죠. 그 뭐야 그 채널A 기자가 뭐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한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 해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참 한심한 생각도 참 드는데 이번에 그 허위 조국 아들 허위 서류 조작했다고 네. 할 때 최강우이가 여러 가지 또 이의 제기를 법원에다 원래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내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해서 예.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 나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권 행사한 거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예. 그리고 차별적 기소와 일본대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최강우가 주장했거든요.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법꾸라지라고 하고 다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어요. 법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비. 법 좀 안다고. 네, 이 사람은 또 네. 무슨 사법시험 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시험 본 사람들은 그거 합격한 사람은 군 법무관을 같이 보지를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조국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들어준 대가인지 아닌지 그 잘못 말하면 이 사람 금방 또 저 고소할 겁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어쨌든 조국이 수석돼 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 존재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비. 그 법비. 비자가 옛날에 무장공비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도둑놈이란 소리예요. 법을 빙자해서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오늘 거예요. 판사도 그걸 굉장히 준연하게 나무랐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하는데 공정 경쟁이 중요한데 이 서류를 가짜로 받아서 했으면 공정 경쟁을 해치고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가짜에 대해서는 아주 철퇴를 내립니다. 회계 부정부터 이 사기치는 거, 치팅하는 거, 꾸미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행유예 뭐 판결 난 것도 굉장히 많이 봐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법정 구속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도 네. 그때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자기 잘 아는 서울대 교수한테 부탁해갖고 연대나 고대 대학원 교수 좀 잘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전화해갖고 고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대학원 합격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인턴 가짜 증명서뿐만 아니라 연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합격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합격할 사람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짓을 딸도 그러더니 지금 아들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온갖 어떻게 보면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최가공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 검언 유착 네. 사건 이른바 지금 네. 이제 채널A 사건으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여권이 또 선거에 얼마나 많이 활용해 먹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이용했죠. 검찰 네.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고 그렇죠. 검찰이 이런 짓을 한다. 기자하고 검사장이 짜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갖고 언론한테 프레이를 해가지고 한다. 많은 국민들은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믿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하고 황희서 네.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네. 전에 인권국장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법무인권국장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검언유착 사건이 MBC에 보도되기 전부터 네. 둘이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다 짜고 뭐 한 거죠. 뭐 큰일 터진다. 뭐 이제 네, 무슨 멀지 않았다. 작업에 들어간다. 네, 작업에 다 짜고 한 거죠. 크크 하면서 예. 계검들
견뎌봐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채널A 사건 갖고 선거에 이용했죠. 예. 또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제일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수사 지휘권 뺏었죠, 추미애가. 예, 예.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올릴 때, 그 직무정지하고 징계위 올릴 때 안건에 채널A가 부당한 개입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하나도 한 게 없고 오히려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이 한 거를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게 다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철 지금 VIK 감옥에서 한 14, 15년 받았을 겁니다. 예, 오래 원래 받았습니다. 12년인가에다가 또 추가해가지고 그렇죠. 이 금융사기 사건을. 네, 다단계 사기로 그 뭐 범죄가 무겁죠, 그거는. 그러니까 VIK 그 대표라는 그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 이름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 검찰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획 보도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이 내용을 검찰이 지금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성준이라든가 정진웅 네. 당시 부장검사 네. 지금 광주 처장으로 갔죠.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기획이라는 걸 다 알고 수사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채널A 기동재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 덫에 빠진 거죠. 예. 그 지모 씨라고 제보자라는 사람은 또 인터뷰하는 것처럼 채널A 기자랑 얘기하고 뒤에서는 MBC가 몰래 카메라 들고 찍고 있고 그게 자꾸 유도를 해서 MBC 쪽으로 예. 뭐 전화해갖고 그렇죠. 카메라 기자까지 예. 대동을 하고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을 다 몰래 카메라 찍게 만들고 자기는 또 무슨 시계형 녹음기를 차고 다니면서 그걸 녹음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연락 두절돼서 연락이 안 된대요. 재판하는데. 예. 근데 뭐 5번인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다면서. 네. 근데 유튜브 방송도 하고 전에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네. 어디 해화동인가에서 술 마시면서 나 여기 술 먹고 있다 잡으러 오려면 오라. 뭐 검찰한테 검찰을 비웃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과거에 병풍 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있을 때 떨어진 이유가 병풍 사건이 이렇게 김대업이었거든요. 예. 그저 병풍이 있던 김대업 생각나던데요. 지모 씨가. 그래서 채널A 사건을 일으켜서 일파만파로 검찰에 타격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공을 세웠는데 국민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예, 모르죠. 잘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예? 그래서 참 저런 그 참 사기꾼들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강욱하고 이철 예. 이 두 사람이 명예훼손 혐의로 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네.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그렇죠. 검찰, 또 어디 권력, 그렇죠. 여기에 총동원된 하나의 기획 보도, 기획 수사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또 선거에 이용해 먹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총괄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울산시장은 김기현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장 되는데 방해하려고 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채널A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권력이 예. 특정인하고 특정 언론사, MBC 같은 국영방송, 공영방송 통해서 짜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추미애가 또 수사권 뭐 회수라든지 징계위 회부 이런 건을 종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권력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강욱이나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작전에 들어간다. 크크 했던 거 아닙니까? 미리부터. 그리고 뭐 MBC뿐만 아니라 뒤에는 이제 또 KBS까지 동원되고 그렇죠. 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당시는 검사장인데 부산지검 차장으로 있었잖아요. 부산고검 차장.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유시민이가 뭐 신라전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뭐 주가 조작했다. 그것을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짰다. 그런 KBS 보도를 했고 그것을 선거 전에 터트려 갖고 뭐 유리하게 야권한테 화제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보를 한 그런 내용을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이 바로
검찰 지금 최고위 그렇죠. 간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알려져 네. 있었죠. 네. 당시 신성 씨가 그렇죠. 중앙지검 차장으로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또 그거 건으로 잘했다고 그랬는지 영전해 갖고 지금 아주 네. 요직을 꿰차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뭐 검찰이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도 아마 나중에 징계위 회의하는 데는 아마 싹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정적수는 채워주고, 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그 KBS에 그런 거를 엉터리 제보를 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게 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최강욱 의원과 이철희를 명예훼손, 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겠다. 물론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의지가 아니겠어? 그렇죠. 이런 것을 네. 국가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추미애는 뭐 떠났지만 예. 추미애 잔당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저 검찰 대검찰청의 부장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잔당들 여기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속속들이 좀 파보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수사 예, 예. 그 의혹 그것도 공익 제보자가 나타냈습니다만 이것도 사건도 파면 팔수록 커지는데 커지고 이것도 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것도 지금 대가리에 있는 거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채널A 사건 이런 것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얼만큼 개입됐는지 이렇게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